강효욱의 클래식 스캔들. 클래식의 다양한 소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효욱의 클래식 스캔들, 강효욱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비가 지금 내리고 있죠? 네네. 계속 뭐 부슬부슬, 아까는 또 많이 내리다가 네. 또 안 오는 듯 싶다가 또 부슬부슬 오네요. 네, 계속 뭐 내일까지, 새벽까지, 네, 또 계속 올 내일까지도 것 같아요. 계속 비 예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강한 비는 새벽까지 네. 집중으로 내릴 수 있는 예보가 있으니까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클래식 스캔들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헝가리 음악에 대해서 조금 들려드리려고 네, 준비를 헝가리 했는데요. 음악. 예. 네네. 제가 이제 헝가리 작곡가 하면 이제 리스트가 가장 유명한 작곡가죠. 그런데 리스트. 그 작곡가보다 노래가 더 유명한 네. 그런 곡이 있습니다. 몬티의 차르다시라는 곡인데요. 네. 그 차르다시가 뭐 그 곡 제목 이름, 그러니까 노래 이름은 아니고요. 네. 그 헝가리 춤곡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르다시가 19세기 초에 헝가리의 민속 춤곡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4분의 2박자로 약간 느리게 시작했다가 굉장히 빠른 당김음을 가진 아이로 가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느린 도입부를 라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라수. 네, 라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빠른 당김음을 갖는 그 당김음 아시죠? 따따따 이렇게 가는 네. 그런 것들을 갖는 주제 음악을 프리스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프리스카. 네. 그런데 이 몬티는 사실 차르다시 한 곡으로 굉장히 한 곡이 거의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곡보다는. 그런데 몬티는 작곡가. 네, 빅토리오 네. 몬티라고 이탈리아의 작곡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 19세기에 이 차르다시가 그 헝가리의 춤곡이었다가 19세기에 이제 국민악파 음악들이 국민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마 전에 제가 광복절쯤 드보르작 네.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드보르작과 함께 뭐 러시아 윈조, 스메타나, 시벨리우스 등 국민악파 작곡가들이 그 당시에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그런 민족주의 음악이 대두가 될 때 그때 그 민족 음악들, 그러니까 민속적인 색채가 있는 음악들도 함께 그렇게 유명해져서 그 차르다시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몬티의 차르다시 같은 경우는 몬티는 사실 헝가리 사람은 아니고요. 네, 이탈리아 작곡가인데 이런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악기 버전으로 많이 준비가 많이 연주가 되고요. 네. 뭐 플루스로도 뭐 클라리넷으로도 연주가 많이 되고 뭐 편곡이 많이 됐겠네요. 네네. 그죠? 최근엔 첼로로도 많이 하는데 네. 뭐 제가 듣기에는 그 중에 백미는 바이올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만돌린이라는 악기 곡이었다고 해요. 네. 원곡은. 그래서 만돌린이라고 하면은 그 기타 모양의 4줄짜리 류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류트. 류트. 네, 혹시 뭐 벤조나 뭐 이런 벤조는 알고. 네, 그런 비슷한 형태 다 같은 족의 네. 악기들인데 4개의 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복현이라 해서 그 4개가 2줄씩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주되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 만돌린이 원래 원곡이었고 네. 지금은 바이올린 연주와 이제 피아노 반주로 좀 많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집시하면 뭐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네, 그쪽 네. 현악기 쪽으로 상당히 재능이 있는 네네네. 그죠? 네, 집시들이 맞아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예술적 재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헝가리 음악하면 이제 집시 음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집시 음계가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단조하면 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집시 음계하면 라라라리리라라 라리라라 약간 그 뱀이 나올 것 같은 약간 처량한 느낌도 네. 좀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아라비안에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으스스한. 것들. 네, 이제 네. 항아리에서 피리 불면 뭐가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음계들을 많이 사용을 한 것들이 집시 음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대표적인 곡들로는 그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 바이젠이라고 이름은 굉장히 긴데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는 따라란 따라라라라 해서 절망적인 어떤 장면에서 많이 나오죠. 네네 코미디에서도 우리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몬티 차르다 씨는 사실 이제 집시 음계라고 하기에는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집시 음계라고 할 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 정도만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주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되는 소품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작품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분이 한번 연주하셨을 때 눈물이 나기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잔잔하다가 또 굉장히 빨리 가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또 되게 경쾌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감정을 다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자, 누구 연주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바이올린의 제니윤, 유튜버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니윤 씨의 연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차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르다 제니운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들어봤는데 아니 곡이 네. 재밌네요. 재밌죠. 예,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 네, 그래서 어떤 연주회 가도 예. 이 곡을 선곡을 하면 반응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뭐 이렇게 썩 선호하진 않겠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빠르게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다다다다다다다. 부분. 네. 근데 그 해야 되니까. 부분에서 아마도 이제 청중들, 맞아요. 관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네, 몰입도가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오영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클래식 스캔들 팬입니다. 아이고, 작곡가님들 일화도 듣고 피아노 협주곡도 듣고 이 시간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네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네. 꽤 많이 계시는데 네. 뭐 저희 코너에서도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고 네. 굵게 네. 다양한 클래식 이야기를 좀 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소문내 주시고 또 우리 강유혁 작곡가님이 워낙 또 음악적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들을 재미있게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몬티의 차르다시 이야기 좀 나눠봤고 자 다음으로는 어떤 곡을 들을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헝가리 음악 소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들은 건 헝가리 사람이 아닌 이탈리아 사람이 쓴 그렇죠. 헝가리 음악이었다면 이번에는 헝가리 작곡가가 쓴 헝가리 음악 같지 않은 음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헝가리 음악, 이탈리아 작곡가가 헝가리 음악 같은 음악을 만들었고 네. 헝가리 작곡가가 헝가리 음악 같지 않은 음악을 만들었다. 네, 네. 네. 약간 무언가 좀 뒤틀려 있는 느낌인데 네, 재미도 네. 있네요. 네, 한번 누군가요, 작곡가가? 짝을 지어봤는데요. 네. 프란츠 레하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레하르. 또 생소하실 거예요. 네. 프란츠 하면 저희가 또 이제 프란츠 리스트 같은 헝가리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 이름을. 그런데 프란츠 레하르는 사실 그 희가극 메리 위도라는 곡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작곡가입니다. 메리 위도. 네, 메리 위도 하면 이제 한국어로는 유쾌한 미망인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곡이 1905년에 작곡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빈에서 그 오페라보다 조금 작은 형태의 오페레타로 오페레타. 좀 네. 작은 형태. 오페라랑 비슷한 건데 좀 작게. 네네, 맞아요. 네, 소규모 오페라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당시에 빈에는 굉장히 많은, 요한 스트라우스 아시죠? 예. 네. 우리 봄의 왈츠로 유명한, 그 요한 스트라우스가 빈 오페레타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한, 예. 궁정에서 자기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1903년에 희가극 하나를 했었는데 그걸로 대박이 나서 1905년에 이제 메리 위도우를 작곡을 하게 되고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정말 뭐 백만장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대형 스타네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 작품으로 그 빈 오페레타의 그 작곡가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시겠죠. 네. 네. 이 곡은 그 오페레타 중에서도 좀 희가극이라 그래서 좀 코믹한 그런 내용인데요. 한나라는 미망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자였겠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부자인 미망인이 되는데 이 한나가 누구랑 그 다음 결혼을 할까
네. 주변의 네. 관심이 네, 예, 굉장히 많이 그렇겠네요. 쏠립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재산이 유출될 텐데 그렇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예. 많이 그런 것들이 신랑이가 오고 가는 가운데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도 많고 고를 수가 있네. 그런데 첫사랑 다닐로가 네, 나타납니다. 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첫사랑과 이루어졌겠죠. 그러셨습니까? 네, 네. 예. 뭐, 네. 그 재산 반출은 안 됐겠네요. 네, 그러면. 네. 예. 그 당시에 그 다닐로가 가난해서 네. 음, 그 한나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니까 사실 거기에 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네. 네, 결국은 네, 다시 그 사랑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메리 위도우 중에서 리펜슈바이겐이라고 해서 입술은 침묵하고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많이 유명한데요. 약간 가벼운 왈츠풍의 노래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입술은 침묵해도라고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은 침묵해도. 네, 입술은 침묵해도 가사 내용이 입술은 침묵해도 바이올린이 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당신과 춤을 추는 이 발걸음이 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을 들어주세요 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남녀 이중창 듀엣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에 나오는 곡 마지막 곡으로 입술은 침묵하고 보내드리면서 강육의 클래식 스캔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육 작곡가님과는 여기까지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ippen schweigen, Schwestern Geigen, hab mich lieb. All die Schritte sagen bitte, hab mich lieb. Jeder Druck der Hände deutlich mir's beschrieb. Sagt klar, es ist wahr, du hast mich lieb. Bei jedem Walzer schrie